운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전할 차를 나한테 맞게 세팅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건 운전이 처음이시거나 혹은 장롱면허이신 분들,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운전할 차를 나한테 맞게끔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나한테 맞게끔 세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들, 그리고 세 번째로 백미러라고 부르죠. 룸미러와 양쪽 사이드 미러를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배워볼 건 이제 의자 조절하는 방법인데, 의자 조절하는 버튼은 첫 번째 이 높낮이 조절하는 레버와 그 뒤쪽으로 등받이를 조절하는 레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밑에 쪽으로 손을 넣으시면 쇠파이프 모양으로 잡히는 의자 앞뒤로 조절하는 레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해 볼 건데, 자, 의자의 높낮이는 어떻게 맞춰주시는 게 좋냐. 의자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키가 작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정면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의자를 올려서 어디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냐면 내 차의 본네트 능선이 살짝 보이게끔, 혹은 많이 작으신 분들은 살짝 들어서라도 차의 본네트 능선이 보이게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높이는 그렇게 해서 앞에 본네트가 살짝 보일 정도, 아주 살짝 본네트 능선이 보일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의자 앞뒤 간격을 조절할 건데, 앞뒤 간격은 일단 앞으로 많이 당기세요. 이렇게 좁게 핸들에 무릎이 닿을 정도로 많이 당기신 다음에, 모든 오토 차량에는 보시면 요 왼쪽에 이렇게 왼쪽 발판이 있어요. 왼쪽 발판에 왼발을 올리고 의자 미는 레버를 다시 잡은 다음에 의자를 뒤로 밀 건데 왼발로 밀 거예요. 왼발로 천천히 밀어주시다 보면 이렇게 왼발이 떨어질 듯 말 듯, 혹은 살짝 떨어지게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시트에서 왼쪽 엉덩이가 떨어져 나가게끔, 저걸 밟겠다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면 안 돼요. 바짝 붙인 상태에서 떨어질 듯 말 듯 겨우겨우 뻗어서 닿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왜 요렇게 맞추냐면, 모든 오토 차량의 이 왼쪽 발판은 브레이크 패드보다 약간 멀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발이 떨어질 듯 말 듯 맞추시면 오른발이 브레이크 패드 위에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자, 요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데, 뭘로 체크를 해주시냐, 브레이크 위에 올린 발로 체크를 해주시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대기하고 얹어 놓는 상태에서 이걸 밟지 않기 위해서 발목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의자가 가까우면 보세요. 의자가 가까우면 이걸 밟지 않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고 있겠죠. 발목에 힘을 빼면 이렇게 밟히니까. 자, 이 상태가 되는 거라면 의자가 많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왼발 기준으로 맞춘 다음에 오른발도 브레이크 위에 편안하게 탁 걸치듯이 얹어보고, 너무 이걸 밟지 않기 위해서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시면 의자를 한두 칸 정도 뒤로 더 당기시는 게 좋아요. 자, 편안하게 오른발을 대기 상태로 브레이크에 올려주시는 건데, 자, 브레이크와 악셀 밟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를 어떻게 대기하는지, 발을 어떻게 브레이크 패드 위에 올려놓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의자 간격은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앞뒤와 높낮이까지 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등받이 조절할 건데, 등받이는 사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허리가 뭐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많이 눕히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많이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눕는 게 편하면 누우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누워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대한 편안하게, 항상 운전할 땐 자세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뭐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하신 분들은, 왜 핸들 기준으로 안 맞추지? 등받이는 의자에 손목이 닿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배우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자 먼저 세팅하신 다음에 핸들은 따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핸들 세팅하는 거를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핸들은 고정해 놓고 핸들 기준으로 의자를 맞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량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핸들 왼쪽에 레버 내리시면 핸들이 앞뒤 상하 좌우까지 다 움직여요. 자, 그런데 오래된 차들 있죠? 90년도 초반 뭐 이렇게 나왔던 차들은 앞뒤가 안 움직이는 차들도 있어요. 요즘 나온 차도 경차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 차종이었나? 그거는 이제 앞뒤 조절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앞뒤 조절이 안 되더라도 높낮이만 바꾸셔도 핸들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가 가능하니까, 항상 의자 먼저 편하게 맞추신 다음에 핸들은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맞출 거예요. 자, 그럼 핸들은 어떻게 맞춰주느냐? 핸들 잡는 법부터 한번 봐볼게요.
핸들은 항상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부분 있죠?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 시킨다고 생각하고 양쪽으로 올린 다음에 가볍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에서 편안하게 팔이 살짝 45도, 바깥쪽 각도가 이제 45도 정도 구부러지게끔 편하게 하는데, 각도 몇 도 구부러지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운전은 자들고 각도게 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하면 돼요. 자, 이걸 맞췄더니 의자 핸들 좀 멀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이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핸들 딱 팔 올려보시면 뭔가 편하다, 뭔가 어색한데 느껴질 거예요.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높낮이도 조절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뭐 기준 자체는 팔을 쭉 뻗어서 이 손목 밑에가 여기 닿게끔 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어색하지 않게 편하게 맞추시면 이 안에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준을 두고선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막 등받이를 불편한데도 당긴다거나 뭐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핸들 맞추실 때 이 계기판이 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계기판은 살짝 가려도 사실 괜찮아요. 내가 운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세가 이게 굉장히 편한데 계기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자세가 불편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계기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계기판 보는 방법과 한꺼번에 알려드릴 건데, 그때 보시면 계기판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들도 내 자세에 편하게끔 이렇게까지 맞추시면, 자, 의자와 핸들 운전하는 자세가 편하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맞춰 볼 건데, 백미러라 하면 뭐냐면, 자, 저 거울도 백미러고요, 지금 보이는 바깥쪽에 있는 저 거울도 백미러고요, 차 안에 있는 이것도 백미러입니다. 다만 명칭이, 얘는 룸미러, 그리고 양쪽 바깥쪽에 있는 걸 사이드미러라고 불러요. 자, 먼저 사이드미러 먼저 맞춰 볼게요. 사이드미러는 어떻게 맞추시냐면, 여기 보이시는 버튼들 있죠? 자, 버튼들 기준에서 위에 보시면 요 다음 시간에 요 버튼들 조작법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L, R이라고 써있는 레프트, 라이트 약자예요. 왼쪽을 먼저 맞춰볼게요. 왼쪽 레프트 눌러주고요, 밑에 버튼으로 레버를 눌러주시면, 자, 거울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어떻게 맞추냐면 먼저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줘요. 내 차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줍니다. 자, 내 차가 안 보이게끔 바깥쪽으로 쭉 밀어준 상태에서 다시 안쪽으로 쭉 당겨주는데, 내 차가 보이죠? 뒷문 손잡이가. 자, 이렇게 해서 뒷문 손잡이가 보여야 돼요. 요거 뒷문 손잡이인 거 아시겠어요? 뒷문 손잡이. 자, 요 뒷문 손잡이가 보일 듯 말 듯. 다시 해볼까요? 딱 보이네. 그럼 멈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차가 많이 보이게끔 거울에 뭐 3분의 1을 차지하게끔 이렇게까지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단점이 발생하느냐, 내 차가 많이 보인다는 뜻은 내가 거울로 볼 수 있는 옆쪽 공간이 조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울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넓어진다는 뜻이죠. 사각지대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차는 아주 살짝 기준만 되게끔 뒷문 손잡이만 살짝 보여주게끔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안 보이고 밖을 많이 보는 게 좋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차 뒷문 손잡이라는 기준이 보여야 내 차 옆 차선, 저게 보이는 게 내 옆 차선이구나, 저게 보이는 게 내 옆 차선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맞춰버리면 저게 옆 차선인지 옆 차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차선 옆 차선이다 라는 기준만 확인할 수 있게끔 뒷문 손잡이만 살짝 보이게끔 맞춰주시는데, 뒷문 손잡이가 지금 살짝 보이는데, 자, 요 위치를 높낮이를 좀 더 조절을 해볼게요. 거울을 좀 내려서 뒷문 손잡이가 거울 전체의 중앙에 가게끔, 요렇게 보이세요? 앞문 손잡이도 살짝 보이는데 앞문 손잡이 보이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문 손잡이가 내 거울 중앙 한쪽 끝에 오게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 저 거울을 동그란 시계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동그란 시계라고 생각했을 때 뒷문 손잡이가 3시에 오게끔, 맞나요? 자, 이렇게 3시에 오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자, 왼쪽을 이렇게 맞췄으면 바로 오른쪽 R 버튼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른쪽도 똑같아요.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준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다 보면 뒷문 손잡이 바로 보이네요. 요것도 밑으로 살짝 내려서 거울 가운데 이렇게 오게끔. 얘도 앞문 손잡이가 살짝 보이지만 이 앞문 손잡이는 차종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차가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고 좀 작은 차들은 앞문 손잡이도 같이 보일 텐데, 앞문 손잡이는 신경 쓰지 말고 뒷문 손잡이 기준으로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뒷문 손잡이만 보이게끔. 자, 그러면 왼쪽 거울은 뒷문 손잡이가 3시에 보이게끔 맞췄습니다. 그럼 오른쪽 거울은 대칭이 되게 뒷문 손잡이가 거울을 동그란 시계라고 생각했을 때 9시에 오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9시 혹은 8시, 9시 사이도 괜찮고요. 왼쪽도 3시, 4시 사이.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3시, 9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사이드 미러를 맞춰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 안에서 보는 이 룸미러입니다. 자, 운전석 기준에서 룸미러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룸미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거울을 손으로 잡아서 쭉 당겨주시는데, 자, 뒷좌석 헤드쿠션 두 개가 다 보이면 뒷창문이 다 보이죠. 이렇게. 제가 카메라 때문에 조금 가리는데, 자, 이렇게. 뒷좌석 헤드쿠션 다 보이게. 헤드쿠션이 다 보였더니, 당연히 내 차의 뒷창문도 편안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는 그냥 룸미러 안에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봤을 때 지금 이 카메라에 비친 것처럼 뒷창문이 다 보이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자 세팅하는 법, 핸들 세팅하는 법,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 맞추는 법, 내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탈 차를 나한테 맞게끔 세팅하는 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악셀과 브레이크 밟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